자, 봅시다 이제. 자, 한 장 넘기셔서 7페이지 보시면은 되고요. 원리합계 해봅시다. 자, 원리합계는 돈 얘기입니다. 돈 얘기. 여러분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신가요? 돈을 많이 벌려면 공부 잘하면 좋겠죠. 어찌됐든 뭐 이제 우리가 돈을 모을 거 아니야. 너희 뭐 버는 족족 쓸 거야? 뭐 그런 사람도 나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좀 미래를 계획하면서 돈을 저축하기도 하셔야겠죠. 저축하는 것도 요즘은 좀 다양하죠. 뭐 그냥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는 것도 있고, 뭐 적금을 드는 것도 있고, 혹은 뭐 주식 투자를 하는 것도 있고, 뭐 코인을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 아니면 그냥 이제 뭐 창고에다가 집어넣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은행에다가 돈을 집어넣는 행위, 이게 예금 아니면 적금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둘 중에 오늘은 적금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거예요. 적금. 그리고 경제수학 지금 선택하신 분들 있죠? 2학기 때. 경제수학 하는 친구들은 2단원에서 이 내용을 거의 주로 다루거든. 원리합계만 거의 다뤄요. 그 1, 2, 3단원 중에 2단원은 그냥 돈 얘기만 계속 주구장창 합니다. 경제수학에서도. 그래서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고, 뭐 경제수학 선택 안 하신 분들도 이 부분은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고요. 매번 나옵니다. 이화여고에서 내신으로 한 문제로. 근데 사실 거의 주는 문제야. 쉬운 문제니까 좀 보시면 돼요. 수능에 절대 안 나와요. 이렇게. 자, 일단 원리 합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합계 더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뭐랑 뭐를 더하냐? 원과 리를 더하시면 됩니다. 원은 뭐예요? 원금. 리는 뭐예요? 리자. 이자입니다. 이자.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더한 게 원리 합계다.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저축하게 되면 원금을 넣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넣는 돈이 이제 원금 100만 원을 넣었어. 그러면 보통 이제 100만 원을 그냥 이제 좀 잘 지켜주세요 하면서 넣는 것도 있겠지만 너희는 이제 이자를 기대하면서 넣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 연이율이 5%야. 그러면 이제 1년 만에 105만 원이 되는 거고 연이율이 10%야. 그럼 1년 만에 이제 110만 원이 되는. 그러니까 이자가 이제 합쳐지는 구조다. 그러니까 너네가 찾는 돈이 원리 합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종적으로 너희가 찾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자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을 적용시키는데 단리법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복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단리법. 단수할 때 그 단이에요. 그러니까 딱 하나만 이자로 쳐주겠다. 뭐로 이자를 쳐주냐? 오로지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쳐주는 게 단리법입니다. 그리고 복리법. 복자는 겹칠 복자예요. 그래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걔네들을 전부 다 이자 쳐주겠다. 그래서 단리법은 오로지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쳐주는 거고 복리법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쳐주는 겁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더 좋아? 복리가 당연히 좋아요. 왜냐면 얘는 더 많은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쳐주는 거기 때문에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구조. 그래서 만약에 같은 이율이라고 한다면 뭘 들어야 돼? 우리는 무조건 복리로 드셔야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돈을 너희가 저축할 때는 모르겠지만 대출을 받을 때 혹은 돈을 이제 빌릴 때에 대해서는 복리로 빌리시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이게 계속 대출금이 계속 늘어나. 난리나. 그래가지고 이제 복리로 하면 좀 많이 쌓이게 될 수도 있으니까 너네가 이제 돈을 빌릴 때랑 돈을 저축할 때랑 달리 좀 생각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에 너희가 오늘 은행에 둥가둥가 갔어.
100만 원을 들고 왔어. 100만 원 들고 갔는데 은행에서 연이율 100% 상품이 있습니다. 라고 해볼게요. 연이율 100%. 자, 이거는 연이율의 뜻은 뭐냐? 이자를 쳐주겠다. 100%. 근데 지금 달리로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원금을 우리가 100만 원 들고 갔어요. 그럼 이 100만 원에 대해서 100%를 다 이자로 쳐주겠다 이 얘기야. 그러면 이자가 얼마가 돼? 100만 원이 되겠지. 그래서 얘가 1년 뒤에는 200만 원이 돼요. 이자를 100%나 다 쳐줬으니까. 그러니까 2배 증가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면 달리법으로 적용했을 때 우리가 처음 들고 갔던 그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쳐줘. 내가 처음에 들고 간 돈은 얼마야? 100만 원이니까 이 100만 원에 대해서 똑같이 100%를 적용해. 그러면 200만 원이 300만 원이 되고 다음에 400만 원이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가져갔던 이 원금에 대해서만 100%를 쳐주는 게 달리법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100만 원씩 증가하고 있는 거 보이지? 이거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지. 그래서 달리법은 돈이 등차 수열의 구조로 상승하는구나. 금액이 커지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달리법은 등차 수열의 구조로 돈이 쌓인다. 일정하게 금액이 증가한다. 자, 근데 만약에 복리법을 적용한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처음에 100만 원을 들고 갔어. 그 다음에 얼마가 돼? 일단 원금만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200만 원이 되죠. 연이율 100%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달리법이랑. 근데 그 다음에부터 미친 일이 벌어져. 지금 얘가 원금과 이제 합친 금액이지. 여기에 100%를 적용해줘. 그러면 얼마를 주는 거야, 너? 200만 원을 더 주는 거야. 그럼 얼마가 돼? 400만 원이 되는 거야. 미쳤다. 400만 원. 다음엔 어떻게 돼? 얘가 이제 원금과 이제 합친 금액이잖아. 여기에 100% 적용해줘. 그럼 얼마가 돼? 800만 원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엔 1600만 원. 그 다음엔 3200만 원. 그 다음엔 6400만 원. 그 다음에는 1억 2천만 원. 와, 100만 원이 7년만 지나도 6년만 지나도 1억이 된다. 그래서 연이율 100% 상품은 사실상 없겠죠. 만약에 너네가 은행 갔는데 연이율 100%잖아? 어떻게 해야 돼? 당장 집에다 전화해서 영끌을 하셔야 돼요. 부모님에게 당장 전화해가지고 은행이 미쳤다. 연이율 100% 상품이 나왔다. 당장 전화해가지고. 그리고 누구한테 전화해야 돼? 나한테도 전화해. 나한테도 알려줘. 어쨌든 이건 진짜 나라가 망하는 구조. 말도 안 되는 구조죠. 어쨌든 이런 상품은 없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복리는 어떻게 지금 돈이 증가하는 게 보여? 2배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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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씩 커지는 거 보이지?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다. 그래서 복리법은 등비 수열의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공비 같은 경우엔 어떻게 되나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연이율 100%라고 했을 때 연이율은 보통 R로 표현해요. 이거는 공비랑 다른 R이에요. 이자를 우리가 보통 R로 표현해요. 그래서 지금 R이 1이 되는 구조인 거거든. 100%니까 R이 1. 그러면 공비가 지금 1씩 증가하는 거야? 아니면 2배씩 커지고 있는 거야? 2배씩 커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공비 같은 경우엔 어떻게 계산하시는 게 맞냐면 연이율에다가 1을 더해 주셔야 돼요. 지금 연이율이 100%라고 한다면 지금 R은 1이 되는 거니까 공비는 1 플러스 R이 되는 구조. 그래서 지금 2배씩, 2배씩, 2배씩 커지는 구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지금 근데 이거는 돈을 어떻게 맡긴 거냐면 딱 한 번 맡기고 다시 안 넣은 거거든. 그러니까 100만 원 한 번 넣고 그걸 이제 관찰한 것 뿐이야. 100만 원 한 번 넣고 그걸 관찰한 것 뿐이야. 이걸 한 번 넣고 끝낸 걸 뭐라고 하냐면 예금이라고 해요. 예금. 그러니까 한 번 넣고 끝내는 거. 근데 이제 예금뿐만이 아니라 뭐도 있어. 적금이라는 것도 있지. 적금은 뭐야? 매년 뭐 일정한 금액을 넣는 거야. 뭐 10만 원씩, 10만 원씩, 10만 원씩, 10만 원씩, 뭐 100만 원씩, 100만 원씩, 100만 원씩, 100만 원씩. 그래서 뭐 10년 동안 100만 원을 넣었다. 라고 한다면 총 1000만 원을 저축하는 게 되겠지.
그래서 한 번 넣고 끝나는 게 예금. 매년 같은 금액을 쌓는 게 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적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 고등수학에선 적금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적립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한번 해볼게요. 적립금은 적금이랑 같은 표현이에요. 자, 한번 적금해볼까? 자, 다음 주에 무슨 요일이야? 무슨 요일이래? 무슨 날이야? 설날이지. 설날 되면 뭐 해야 돼? 세배해야 되지. 세배하면 뭐 받아? 세뱃돈 받지. 세뱃돈으로 뭐 할래? 저축해야지. 아니 뺏기니? 이제 뺏길 나이 안 되지 않았어? 이제는 너희의 그 소유권을 주장해. 이제는 저 좀 제가 이제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원에서 그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배웠는데 돈을 한번 저축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축 안 해도 되잖아. 어찌됐든 그래서 어찌됐든 자 여러분 한번 이거 그냥 보세요. 매년 100만 원씩 돈을 넣을 거래요. 돈을 넣을 건데 설날 1월 1일 1월 1일에 내가 이제 돈을 넣기로 마음을 먹었어.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세뱃돈은 언제 제일 많이 받는지 아니? 고3 때? 고3 때는 아니고 대학교 들어갔을 때 20살 때 제일 많이 받습니다. 20살 때 이제 대학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친척들이 진짜 많이 챙겨줘. 그때 제가 받던 거에 한 2배는 받았어요. 원래 받던 금액에 한 2배는 받았어요. 여러분도 그때 많이 땡겨 놓으세요. 그때 이제 뭐 교재 산다, 뭐 전공책 산다, 뭐 이제 옷 산다, 뭐 교복 산다. 말도 안 되지 마. 어찌됐든 뭐 그런 거 하면서 좀 많이 땡기시면 됩니다. 저희 내후년에 대학 갈 거잖아요. 몇 년이니? 너희 몇 학번이니? 28학번이죠. 여러분 28학번입니다. 자 28년 1월 1일에 100만 원을 은행 가서 저축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29년 1월 1일에도 마찬가지로 100만 원을 저축해야겠죠. 매년 100만 원씩 넣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30년 1월 1일에도 마찬가지로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세월이 흘러 총 10년 동안 넣는 거니까 몇 년도까지 넣는 거야? 28년에서 몇 년도까지? 얘들아 10년도면 30? 그치 7이지. 37까지가 10년이에요 얘들아. 38 아니라. 그래서 36년 1월 1일에도 너희가 100만 원을 넣었을 것이고, 그리고 37년 1월 1일에도 100만 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총 여러분이 10번에 100만 원을 넣었어요. 얼마 넣었어? 1000만 원을 넣었지. 여기까지 괜찮죠? 이 돈을 언제 찾을 거냐? 37년 12월 31일에 찾는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때 내가 넣은 이 1000만 원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요즘 연 이율은 대략 5%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5%에 대해서 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자 일단 마지막에 넣은 이 100만 원이 있죠. 우리가 37년 1월 1일에 넣은 이 100만 원은 37년 12월 31일에 돈이 얼마가 돼? 100만 원에서 이자가 몇 번 붙니? 1년 지났으니까 단 한 번밖에 안 붙겠죠 이자가. 그러면 이 100만 원은 이자가 적용이 되어서 100에 우리가 몇을 곱하시면 되냐? 5%를 쳐주는 거니까 100에다가 5만 원을 더해 주시면 돼요. 맞지? 그러면 여기에 뭘 곱하는 거랑 같아? 1.05를 곱하는 것과 같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100만 원이 105만 원이 되는 거야. 1년이 지나면. 자 그리고 그 전년도에 넣었던 이 100만 원 같은 경우엔 이자를 몇 번 받겠어요? 전년도에 한 번 받았으니까 그 전년도는 2번 받겠지.
그래서 이 100만 원은 세월이 흘러 100에다가 1.05를 두 번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자를 두 번 받았으니까 복리는 등비수열이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이자를 세 번 받은 돈이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맨 처음에 넣었던 너희가 이제 그 대학교 갈 때 받았던 그 100만 원 있지. 그 100만 원은 얼마가 됐을까? 몇을 곱하면 될까? 이자를 몇 번 곱하면 될까? 이자를 여기 총 몇 개 있어? 10개 있는 거잖아. 그럼 1, 2, 3, 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마지막에 있는 건 100에다가 1.05에 몇 제곱? 10제곱. 이거 하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이것들이 다 이자가 합산된 놈들이고 얘네들을 다 찾아가야지만 너네가 적금했던 그 1000만 원을 다시 회수하는 거겠죠. 이걸 다 더하는 게 이제 원리합계야.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다 더해보면 되는 건데, 자, 이것들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무슨 수열의 합이야? 여기서부터 관찰해 보시면 1.05, 1.05, 1.05씩 곱해지고 있는 등비수열의 합 아니야? 그럼 등비수열의 합은 우리가 딱 세 가지만 알면 됐었죠. 누구랑 누구. 첫째 항과 공비와 항의 개수만 아시면 되는 건데, 자, 첫째 항은 누구로 잡으시면 되냐? 마지막에 넣었던 이 자식을 첫째 항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첫째 항은 누구고? 100 곱하기 1.055. 공비는 지금 뭐고? 1.055. 항의 개수는 몇인? 10인. 이놈에 대해서 등비수열 합공식을 적용하시면 된다. 이해되니?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 뭐였어? 공비 빼기 1분의 공비 빼기 1 0.05분의 첫째 항 100 곱하기 1.05 에다가 공비의 10승 1.05의 10승 빼기 1 이게 너네가 가져갈 원리합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보시면 뭐 대략 너희가 1000만 원 정도 넣었으니까 한 12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해되니? 그래서 지금 매년 초에 넣었다라고 한다면, 매년 초 1월 1일에 넣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마지막 말에 찾아간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넣었던 돈은 초에 넣었던 게 말이 되면서 1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자가 딱 한 번 붙는 구조다. 그거를 첫 항으로 잡고 여러분이 등비수열 합공식에 적용시키시면 된다. 그래서 적립금의 원리합계 같은 경우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항을 뭐로 잡으시냐? 첫 항은 언제 넣은 돈? 마지막에 넣은 돈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계산이 훨씬 깔끔합니다. 그래서 첫 항을 마지막에 넣은 돈으로 잡으셔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일반화 한번 해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자, 만약에 너희가 매년 초에 적립했다. A1씩 적립했고 연이율은 R이라고 하자. N년 동안 넣겠다. N년 말에 원리합계를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자, 봐봐요. 1년 초, 2년 초 이런 식으로 세월이 흘러 N마 1년 초, N년 초까지 총 N년 동안 돈을 넣겠죠. 근데 내가 찾아갈 돈은 N년 말이에요. 자, 얼마 넣는다고? 1년 초에? A1. 이때도 A1. 이때도 A1. 이때도 A1. 맞나? 자, 마지막에 넣었던 이 A1은 이자가 몇 번 적용이 돼? 한 번 적용이 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그 전에 넣었던 건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n개의 적립금이 발생하는데 지금 요놈 같은 경우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이 되겠지. 이것들을 전부 다 더해주시면 된다. 전부 다 더하시면 되는데 첫 항은 누구로 잡으라고? 마지막에 넣은 돈을 첫 항으로 잡으세요. 얘가 마지막에 넣은 돈이니까 지금 이자가 한 번 붙은 거 맞죠? 초에 넣어서 말에 찾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첫 항으로 잡으시고 여러분이 등비수열 합공식을 적용하신다면 어떻게 되냐? Sn 같은 경우엔 공비가 1 플러스 R이니까 R분의 첫째 항 A 1 플러스 R에 1 플러스 R의 N승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이거를 외울라 하면 골치가 아파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 항. 첫 항을 뭐로 잡아라? 마지막에 마지막에 잡아. 4만 원. 정리하시고 자 말에 정립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매년 말에 정립해서 말의 원리합계를 구해본다라고 해볼게요. 말 해보자. 자, 여러분이 제 말을 안 듣고 1월 1일에 돈을 안 모았어요. 은행에 안 갔어. 근데 이제 올해 12월 31일이 돼서 크리스마스가 되어서야 내 말이 이제 기억이 나서 그때 돼서야 이제 은행에 찾아갔어. 그때부터 돈을 넣었다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1년 초는 이미 지나갔어. 1년 말이 되었어. A1을 넣어. 그러면 2년 말에도 A1을 넣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N마 1년 말이 되어서도 A1을 넣을 것이고요. 그리고 N년 말에도 마찬가지로 A1을 넣겠죠. 근데 언제 원리합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 N년 말에 원리합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때가 지금 찾아가는 시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일단 마지막에 넣은 돈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관찰을 해보자. 자, 사실 관찰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은 N년 말에 돈을 넣자마자 다시 N년 말에 회수를 하는 거지. 그럼 넣었던 이 A1은 이자가 붙어 안 붙어? 안 붙겠지. 넣자마자 그냥 바로 빼는 거야. 그런데 너네가 이제 은행한테 이자 주세요 이렇게 막 떼쓸 수 없잖아. 넣자마자 바로 이자는 어디 갔죠? 막 이러면 안 되잖아. 진상이야 그러면. 그래서 이 마지막에 넣은 돈은 이자가 안 붙겠지. 자, 그러면 이 전년도에 넣은 건 이자가 한 번 붙겠죠. 그래서 얘는 A 1 플러스 R. 그 전년도에 넣었던 건 이자가 두 번 붙겠죠. A 1 플러스 R의 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개의 원리합계들이 있을 텐데 그놈에 대해서 처음 넣었던 이 A1도 관찰을 해보시면 얘는 이자가 몇 번 붙게? 1년 말이고 여기는 N년 말이니까 총 몇 년의 세월이 흘렀어? N-1년의 세월이 흘렀지. 그래서 이자는 N-1번 붙으니까 여기는 A 1 플러스 R의 N-1승이 되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더해주시면 여러분이 찾아갈 돈이 된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할 텐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첫 항이 뭐야? 그냥 단순 A죠. 이게 첫 항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넣은 돈은 당연히 말에 넣어서 말에 찾아가는 거니까 이자가 안 붙는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한번 써보신다 생각하면 외우실 필요 없이 그냥 보시면서 얘기하세요. S는 어떻게 보여? 공비 뭐야? 1 플러스 R이잖아. 그럼 공비 빼기 1은 뭐야? R. R분의 서탕 A. 공비 1 플러스 R의 N승 빼기 1 이렇게 된다. 가능하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2번 문제로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자, 봐봐요. 어떻게 보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원리합계 문제 나왔어. 그러면 첫 항부터 생각하세요. 첫 항, 얘들아, 첫 항. 첫 항은 언제 넣은 돈? 마지막에 넣은 돈이야. 마지막에 넣은 돈. 자, 지금 보시면 매년 초에 넣었는데 10년 말에 원리합계를 물어봤지. 그러면 마지막에 넣었던 10년 초에 넣은 그 돈은 이자가 몇 번부터? 한 번 붙는 거 아니야? 초에 넣어서 말에 찾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자가 한 번 붙어요. 그러면 10만 원의 이자를 한 번 곱하신 10 곱하기 1.05 이게 첫 항 아니니?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공비는 뭐예요? 공비는 1 플러스 0.05인 1.05. 지금 몇 년 넣었어? 10년. 이거 가지고 그냥 합공식에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 아니야? 집어넣어 보실까요? S10 같은 경우엔 공비 빼기 1 0.05분의 첫 항 10 곱하기 1.05 에다가 1.05에 10승 빼기 1 이거 계산하시면 된다. 가능하니? 날리시면 21이죠. 1.6에서 1 빼시면 0.6이죠. 0.6이니까 얘는 1260, 126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10만 원을 총 10번 넣으면 100만 원이지만 이자가 쌓이면 126만 원이다. 됐어요? 뭐지? 무슨 표정들이지? 만들었지? 어이! 다시 이번엔 매년 언제 넣는데? 말에 넣는데 13번이야. 다시 할게. 봐봐.
말에 넣어서 말에 찾아가 이자 쌓여 안 쌓여? 안 쌓여. 마지막에 넣은 돈은 이자가 안 쌓인다고. 넣자마자 바로 빼는 구조잖아. 그러면 첫 항은 마지막에 넣은 돈 너희 10만원 이자 안 쌓여서 그냥 10만원이야. 이걸 바로 다시 찾아가는 거야. 근데 그 전년도에 넣었던 것 이자가 한 번 붙었겠지. 그 전전년도 2번 붙었겠지. 그런 것들을 다 합산하면 되잖아. 그게 원리합계잖아. 자 그러면 S10 한번 구해보자. 자 첫 항만 바뀌었어. 아까 그 공식에다가 그냥 첫 항만 바꿔서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공비 빼기 1 0.05분의 첫째 항 10 곱하기 1.05에 10제곱 빼기 1 이거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얘는 200이 되니까 아니지 얼마야? 0.6 얼마야? 계산이 안 되냐? 야 20이잖아. 아니 뭐야 200 0.9 120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참말로 이거 뭐 친구들이 불안하다 불안해. 14번 해보세요. 와 한이 설명을 듣다 다 놓쳤네. 앞을 계속 보네 이 사람들이. 야 봐봐 들어봐 한 번만. 자 어떤 신혼부부가 A만 원을 연이율 4% 복리로 10년 동안 매년 초 적립했다. 312만 원짜리를 사고 싶대요. 연말에 사고 싶대요. (1.04에) 10제곱은 1.5로 계산하자. 잘 생각해봐. 312만 원을 10년 동안 저축하려면 얼마씩 모아야 되니 원래는? 이자가 없다라고 가정해보면 31.2만 원씩 저축을 해야겠죠. 근데 이자가 붙을 거니까 조금 덜 모아도 되지 않겠니?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처음에 넣은 A만 원은 물론 이자가 많이 쌓이겠지. 근데 그거 기준으로 생각하면 너네가 머리가 복잡해진다고. 첫째 항은 뭐로 잡으라고? 마지막에 넣은 돈으로 잡으라고. 마지막에 넣은 돈, 마지막에 넣은 돈, 마지막에 넣은 돈. 첫 항은 마지막에 넣은 돈으로 잡으라고. 마지막에 얼마 넣었어? A만 원.
이자가 몇 번 쌓여? 초에 넣고 말에 가져가니까 한 번 쌓이잖아. 그러면 한 번 쌓인 a 곱하기 1.04가 첫 항이야. 첫 항만 알면 끝나 얘들아. 공빈 뭐야? 너네가 곱한 1.04 몇 년 모았어? 10년 모았잖아. 이 세 개만 알면 등비수열의 합공식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잖아. 맞지? 등비수열의 합공식 한번 써보실까요? S10은 공비 빼기 1 0.04분의 첫째 항 뭐예요? a 곱하기 1.04 1.04의 몇 제곱? 10제곱 빼기 1. 등비수열 합공식을 모르는 건 아니지 설마? 이거잖아요. 괜찮죠? 그래서 이놈 같은 경우에 계산해 보시면 4분의 104니까 26 이렇게 되고, 얘는 지금 1.05라고 했으니까 0.5가 돼서 13a가 되겠지. 따라왔니? 그래서 13a가 되는 거니까 얘가 지금 312가 되려면 a 같은 경우에 20 얼마? 4만 원. 가능해요? 할 수 있니? 자, 밑에 문제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일단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얘기해볼게요. 자, 볼게요. 자, 문제 읽어보시면 어느 봉급 생활자가 봉급의 일부를 매년 1월 1일에 적립하기로 한다. 퇴직금이겠죠. 퇴직금에 대해서 매우 좋은 회사예요. 왜 좋은 회사야? 처음엔 500만 원 적립해준대. 근데 다음에 똑같이 500만 원을 적립해주는 게 아니라 인상해준대. 얼마나? 6%나. 그 다음에 6%더 인상해준대. 그러니까 다음에 해도, 그 다음에 해도, 그 다다음에 해도 계속 6%씩 적립금을 인상시켜주는 구조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적금이랑 조금 달라요. 뭐가 달라?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적금은 그냥 매년 같은 금액을 넣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뭐야? 매년 같은 금액을 넣는 게 아니라 매년 조금씩 더 주겠다 이 얘기야. 근데 심지어 모두 받아. 이자도 받아. 연이율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이 인상되는 건 두 가지가 인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적립금이 지금 6%씩 증가하고 있으니까 적립금이 커지고 있기도 하고 매년. 그리고 연이율 6% 이자도 받으니까 이자까지도 계속 받고 있는 구조다. 그래서 더블로 우리가 돈을 받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롬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원리합계가 적용이 되고 있는지. 자, 2009년 1월 1일에 처음에 500만 원을 넣겠대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010년 1월 1일에도 마찬가지로 500만 원을 넣겠죠가 아니라 6% 증가된 만큼 받는데 그럼 얼마큼 받는 거야? 500에 1.06 곱한 것만큼 적립해 주는 거 아니야? 맞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500에다가 1.06의 제곱만큼 적립해 주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받겠대?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립된 걸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2018년 1월 1일까지겠죠. 그건 2017년 1월 1일과 2018년 1월 1일까지도 확인을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얘들아 2017년 1월 1일 500에다가 몇 곱하면 되게? 몇 년이 흘렀어? 17에서 9 빼시면 8년이 흘렀잖아. 8번.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9번 맞죠? 이런 식으로 돈을 넣어주고 있는 거야. 500만 원보다 조금씩 더 많게.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이것들을 찾아가겠대. 언제 찾아가겠대? 2018년 12월 31일 연말에 찾아가겠대. 그래서 2018년 12월 31일에 이 돈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자. 자 항상 마지막에 넣은 돈 기준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마지막에 넣은 돈 이자가 몇 번 쌓여요?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한 번 쌓이겠죠? 그러면 이자가 지금 연이율 6%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1.06을 곱하시면 돼서 500에 1.06의 몇 제곱? 10제곱 되는 거 보여요. 그리고 2017년 1월 1일에 나온 건 이자가 몇 번 쌓일까 보셨을 때 여기 1년, 여기 1년 있으니까 총 2번이죠? 그래서 1.08에 1.06에 제곱을 곱해야겠지. 그럼 여기 이미 8제곱이 있으니까 제곱 곱하면 몇 제곱이야? 10제곱이겠지. 그래서 500 곱하기 1.06에 10제곱 되는 거 보여요? 뭐야 둘이 똑같네. 자 이것도 한번 확인해볼까? 2011년 1월 1일에 나온 건 2018년 1월 1일까지는 총 7년이 흘렀고요. 여기 지금 8년까지 흐른 거 보이지? 그러면 1.06에 8제곱을 곱해야 되는 거니까 제곱이 있으니 1.06에 몇 제곱이 돼? 10제곱이 되잖아. 처음에 나왔던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떻게 돼요? 2009년에 1월 1일. 오늘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힘들어? 자 여기 몇 년? 9년. 한 해 더 올라서 10년. 그래서 500 곱하기 1.06에 10제곱. 전부 500 곱하기 1.06에 10제곱이다. 이렇게 있다. 10개 있다. 10 곱하기 500 곱하기 1.06에 10제곱. 1.06에 10제곱 지금 몇이네? 문제에서 1.8이래. 그럼 1.8이니까 500이랑 곱하면 900. 그럼 10 곱하면 9,000. 그래서 500만 원에서 총 10번 넣어서 대략 5천만 원. 근데 조금씩 더 넣어줬으니까 뭐 더 많은 금액을 넣어주긴 했지만 9천만 원까지 증가하는 거 보이죠? 이야. 공부해보세요. 여기 원리학계도 약간 한 번 하기 싫어지면 뒤에도 하기 싫어지거든. 나중에 또 하게 됐을 때 한 번 꼭 해봐. 알겠지? 첫탕 뭐라고? 마지막에 넣은 돈. 그것만 기억해. 그것만 꼭 기억해 제발. 미치겠다. 자, 그래서 우리 잠깐 쉬었다가 10분에 시험 볼게요. 뭐가 있어? 어? 언제 되면
아, 그 내가 순서를 바꿨어가지고.